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장명법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름 짓는 것은 우리 전통의 의식이자 행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생아가 태어나고 나면 할아버지께서 그 문중에 가장 뛰어난 학자에게 찾아가셔서 소중한 이름을 받아서 한 달 뒤에 사당에 신고하는 의식, 이를 장명례라고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이 하는 유일한 전통적인 의식이다. 그만큼 이름은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과거죠. 현대에는 또 현대에 맞게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대에 맞게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게요, 내 건데 남이 더만 있어요. 내 거면 내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남이 나를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나는 단지 들을 뿐이에요. 내가 내 이름 계속 부르고 다니는 사람 잘 없죠, 그죠? 이렇듯이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남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다면, 개성 있다면 부르는 사람도 기분 좋겠죠. 듣는 나도 기분 좋을 거예요. 이게 성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 흔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도 기분 좋고 남도 기분 좋아야 돼요. 그러자면 멋있고 예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명학을 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아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선천운에 맞도록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천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모르시겠으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간혹 보면 이래요. 선천운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게 뭐 중요할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애기들은요, 다 태어날 때 그 벤츠라는 멋진 케이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티코의 발통을 자꾸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차가 잘 달리겠습니까? 제가 방금도 강의를 하고 갔는데요, 제가 수천 명의 개명을 해줬는데 그 개명을 하는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 유사합니다. 타고난 기운에 전혀 맞지 않는 이름들을 만들어주고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의 기운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기는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의 후손이죠. 사랑스럽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기세를 다 발휘해서 자기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아기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은 애기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돈 몇 푼을 아끼려고 인터넷 어플에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애기가 가지고 태어난 기운에 맞도록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소리오행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 소리오행은 국내에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저한테 매일 물어요. 교수님, 왜 이 이름은 여기서 지었더니만 저기 가니까 나쁘다 그러고요, 저기가 지었더니만 여기 가니까 나쁘다 그래요. 이건 도대체 왜 일어나요? 학설들이 다 다르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학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학설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제 동영상에 다 실어놨습니다. 소리오행에서는 자음의 상생론, 이것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다. 초성의 상생론, 이거 역시 일본에서 왜곡한 거니까 틀린 거다. 그 다음에 뭐 해례학파에서 주장하는 그 학설, 이런 것들 다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현혹 안 되시면 되는 겁니다. 원칙을 가지고 원칙에 맞게만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줘야 되겠다, 소리는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 소리를,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들의 아기가 타고난 기운에 맞도록 만들어 줬다면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아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기운에 맞도록 한자의 모양이나 그리고 의미를 좋도록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불용문자인데요, 불용문자 관계없습니다. 그거 옛날에 조선시대에 계층 간에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 서열을 극복하지 말아라고 해서 썼던 그런 원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소리를 맞추고 한자의 모양, 뜻 좋도록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삼원이나 수리는 굳이 안 맞추셔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삼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또 수리는 일본에서 만들어낸 엉터리예요. 저도 제 이름, 애들 이름을 지으면서 수리를 안 맞춰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물론 돈 받고 이름 지어줄 때는 수리 다 맞춰줍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었거든요. 아이고 애먹었습니다. 제 이름도 저희 아버님이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한학자셨는데 제 이름 지을 때도 제 아버님은 수리를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지으셨어요. 제 이름도 수리 안 맞아요. 또 저도 제 큰딸, 둘째 딸 수리 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 큰딸 같은 경우 15명 정원에 16등 했어요. 그 학교에서 한 명이 그 당시에 등록을 안 해서 마지막 16등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을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요. 늘 그 2%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그 학교에 제 둘째 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만 미달이었습니다. 이게 운입니다. 항상 그죠. 세상에 운이 진짜 좋은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사람 사이에 섞이게 되면 또 그 사람들 계층에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늘 1등만 하고 살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1등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어울리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다 타고난 기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후손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장명법 바르게 적용하셔서 좋은 이름을 여러분들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개성 있는 이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흔하게 쓰는 그런 이름들은 좋은 이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기운에 맞도록 좋은 이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 메일에 또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